올리브유 매일 한 잔씩 마시면 50만원 주고 위고비 맞는 것보다 낫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왜 올리브유 먹으면 메스꺼리고 설사할까요? 이상하게 잘 챙겨 먹는 날엔 피부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다이어트 알려드리는 체질환의사 장원장입니다. JYP 박진영님이 아침 루틴으로 올리브유 한 잔씩 꼭 드시는 걸로도 큰 화제가 됐었죠.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인 분이라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깊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꾸준히 잘 챙겨 먹는데 거꾸로 속이 메스꺼리기도 하고 설사를 하고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까요? 전 세계에 소문난 슈퍼푸드 올리브유, 어떤 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챙겨 먹어야 100% 효과 볼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90%가 실패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피하고 내 몸의 신진대사는 끌어올리는 올바른 섭취 공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더 집중해 보세요. 요즘은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 공식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실천하시면서 좋은 기름 잔뜩 먹으면서도 10kg, 20kg 감량하신 분들 와르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성공담이 우리를 또 슬프게도 합니다. 내 몸이 준비되지가 않은 상태면 아직 칼로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올리브유 한 스푼이면 약 120칼로리입니다. 고밀도 액체 지방이에요. 런닝머신 열심히 타다가 화면 쳐다보면 깜짝 놀라죠. 아직 100칼로리도 못 태웠대요. 120칼로리를 물리적으로 태우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 20분은 타야 되고 근력운동 2-30분은 열심히 해야지 빠지는 양이에요. 40대 이상이 되면서 몸의 대사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더 안 빠지겠죠. 반대로 요 120칼로리는 밥 반 공기 정도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양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을 못 줄이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공복에 올리브유 좋다니까 추가로 더 먹으면 액체 칼로리 폭탄을 맞는 거죠. 2스푼 먹으면 밥 한 공기예요. 문제는 지방이 탄수화물들이 과잉 섭취가 될 때 최악의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죠.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기름은 건강에 좋으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갈비 야무지게 구워 먹고 남은 기름에다 김치 구워 먹고 밥까지 볶아서 먹죠. 아니면 건강하게 소식한다고 면, 빵, 떡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요. 아무리 양을 조절한다고 해도 탄수화물 폭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남는 탄수화물 당장 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우리 간은 해독하랴 회복하랴 살 빼랴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이 와중에 지방 폭탄까지 수시로 들어온다면 뱃살, 나이살, 급행열차로 가는 겁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위고비 덕분이죠. GLP-1을 공략하는 치료법이거든요. 허기지지 않게 해주는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올리브유를 제대로 섭취하면 천연 GLP-1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올리브유 잘 챙겨 먹는 게 위고비보다도 낫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90%가 잘못하는 치명적인 순서의 문제가 있어요. 최소 식사 15분 전에서 30분까지는 장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식간에 잘 챙겨 먹는데도 효과를 잘 보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좋습니다.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아쉬워요. 올리브유 섭취의 핵심 목표는 식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범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식사 시에 포만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장에 도달해서 GLP-1을 분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이 호르몬이 실제 섭취하는 식사에 작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섭취하시고 바로 물을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바로 먹는다 하는 이 90% 정도가 하는 실수가 효과를 제로로 만든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정말 예민한 기름이에요. 대용량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대용량으로 사서 주방 창가에 보관하시거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 병도 이렇게 잘 안 닫힌 상태로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몸에 도움은 안 주고 활성산소만 증폭시킵니다.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하는 독소로 바뀌어버려요. 또 발연점이 낮습니다. 볶음, 튀김 이런 고온 요리할 때는 당연히 안 쓰셔야 돼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에서 떨어진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내로 길어도 1년 안에는 소비를 다 하시는 게 질 좋은 오일을 섭취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가 그냥 독 덩어리가 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브유는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압을 적당히 낮추는 작용을 해줍니다.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심장 엔진 힘이 부족한 분들은 이게 조금 과할 때가 있어요. 섭취하시고 어지럽거나 좀 무기력해지거나 그러면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진료를 먼저 꼭 받아보시면서 섭취하세요. 혈압이 떨어지진 않는데 또 먹고 나면 이상하게 맥 빠지고 어지럽고 메스꺼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자율신경 균형,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꼭 기름 잘못이다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몸 상태를 체크하시고 드셔야겠죠. 꼭 먹고 나면 몸이 가려워요, 턱이나 이마에 트러블이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가 내장의 거울이라고 해요. 피부만 봐도 소장, 대장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대소변이고 그 다음이 땀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 이 넘치는 염증, 남는 노폐물들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를 뚫고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더 심한 분들은 기름만 먹었다 하면 설사하거나 대변이 좀 물러지죠. 이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렸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복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독소 처리가 안 되는 장 누수증후군이 돼버려요. 또 쓸개를 제거하시거나 쓸개 기능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MCT 오일 좋다, 올리브유 좋다, 오메가3 유산균도 좋다.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이거저거 섞어서 다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차라리 먹고 탈이라도 나면 다행이에요.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먹어도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효과는 좀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글쎄요, 좋다고 하니까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몸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유연하게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면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 챙겨 먹으면 그대로 좋은 효과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흙탕물이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쓰레기통처럼 변해버리면 과부하를 넘어버리면서 이 댐이 터져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그 터진 게 증상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수습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일 테스트하는 기간을 꼭 거치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들으셔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진득하게 해보시는 거죠. 이번 달은 올리브유만, 다음 달은 오메가3만 하나씩만 평가를 하면서 내 몸의 반응을 최대한 예민하게 잘 관찰해보세요. 속이 좀 더부룩해지나? 대변 색깔이 좀 변하나? 대변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나? 생리 주기가 좀 꼬이나?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입니다. 섞어 먹으면 이게 도대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잘 알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24시간 옆에서 봐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 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전문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그냥 안 먹어야겠다 포기하셨나요? 조금만 더 보시죠.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오일이 담즙을 자극합니다. 장 운동을 시원하게 도와줘요. 아침에 눈 뜨고 힘들고 기력이 맨날 부족한 분들, 질 좋은 지방은 뇌와 몸에서 쓸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탄수화물보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효과적이기도 해요. 처지는 아침 컨디션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만 되면 당 떨어지고 입 터지시는 분들 있죠. 이 GLP-1 호르몬 스위치가 켜지면 가짜 식욕이 줄어듭니다. 과식 폭식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90%의 실패가 아닌 10%의 성공하는 공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에 밥숟가락 팍팍 떠서 막 드시지는 마세요. 욕심은 조금 누르고 몸이 적응할 수 있게끔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첫 일주일은 한 티스푼 정도 아니면 밥숟가락 반 정도만 섭취해 보세요. 5에서 10ml 정도 되겠죠. 메스꺼림이 있는지 배탈은 없는지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속이 좀 그래도 편안하다면 밥 한 스푼에서 많게는 2스푼까지도 늘려볼 수 있어요. 15에서 30ml 정도 됩니다. 저탄고지를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3스푼 이상은 조금 과합니다. 살이 더 쪄버리거나 위장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유지를 해보세요. 식사 순서까지 잡아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채소, 단백질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올리브유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채소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인슐린을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서서히 긴축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살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굶어서만 빼는 건 이젠 통하지도 않고 건강만 해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올리브유 같은 도구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의 상태를 잘 못 돌보고 들이붓기만 하면 독약을 먹게 되는 꼴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실수를 내가 범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혹시 위험군에 속하진 않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혼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애매하다, 체질에 맞는 좀 정확한 식단과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다이어트 치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쉬운 다이어트를 위해서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체질환 인사 장원장이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